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오늘 저는 또 역시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고 이제 막 퇴근했습니다. 음, 제가 어, 두 번 북송 끝에 해령 정거리 교화소에서 3년 반 징역살이 살고 이제 친정엄마가 있는 집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음, 아는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저랑 이제 동창이기도 하고 중국에 들어갔던 시간은 다른데 그 친구도 중국에 들어가 있었고 저랑 같은 교과서에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놀러 가니까 이제 야 007 미국 영화 얻어 왔는데 우리 한번 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요를 창문에 이렇게 다 막아놓고 문을 이제 걸고 TV 볼륨을 최대로 낮추고 그것도 이제 전기는 이제 배터리 충전 잔뜩한 그 배터리에다 연결하고 지금 이제 막 보는데 007 영화는 주로 막 쫓기고 그다음에 뭐 숨기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이제 뭐 달리는 차에서 막 뛰어내려야 되고 막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그런 장면들인데 그 친구랑 나랑 이제 어떤 막 쫓기는 주인공이 막 쫓아가는 장면이 이제 막 보는데 막 둘이 눈이 딱 맞춰서 막 둘 다 그 막 스릴 같은 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참 슬픈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탈북자로 살아가면서 중국에서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중국에 가자면 또 이제 북한으로부터 도망해야 되는 시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프고 그 이면에는 가슴 아프고 그러는데 머리하고 몸은 벌써 스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게 아닌데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몸들이 철저하게 중국 생활에서 도망자의 삶을 학습하고 있었구나. 예. 슬프면서도 짠하고 그런 감정을 이제 맛본 적이 있습니다. 좀 삼천포로 좀 빠지긴 했는데 예,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저운이 진의 자매. 내가 그루되어 있던 감방에는 앞서 말한 조시성을 가진 두 자매가 있었다. 고향은 부산이고 형제가 다섯인데 남동생은 굶어 죽었다고 했다. 먹을 것을 얻으려 중국으로 떠난 언니는 이제 더 이상 만날 길이 없다고 한다. 엄마와 동생은 중국에 와서 살던 중에 미국 시애틀에서 온 윤요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내몽골로 이제 한국 보내주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연길 감옥과 더문 감옥에 갈라져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내가 감방에 들어갔을 당시 1년이 넘게 두 자매가 그 감방에 있었다고 한다. 진해는 당시 10대 후반이었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나이답지 않게 성숙되어 있었다. 웬만한 고통에는 아파하는 기색도 내지 않은 참으로 대단한 꼬마 아가씨였다. 하지만 할머니부터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를 비롯한 자기 가족사를 풀어낼 때면 그 큰 눈망울의 눈물이 가득 고여 흘러내렸다. 듣는 사람들까지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풍부한 감수성이 있었고 또래에 비해 담도 무지 컸다.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노래도 참 잘했다. 동생 은희는 천상 조선 여성이었다. 너무 예쁘고 마음도 여렸다. 아직도 더문 감옥에서 지네가 하던 얘기가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귀에 쟁쟁하다. 동생을 임신한 엄마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제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낳은 남동생이 얼마나 작던지 남자 신발만한 크기의 아기가 태어나서 젖도 없어 빨지도 못하고 곡물도 먹지 못했다. 결국 지네는 중국으로 식량 구하러 간 엄마 대신 동생이 젖동량을 하고 다녔고
아무리 애써도 그 아가는 엄마 돌아오기 전에 눈을 감았다는 얘기에 온 감방한 사람들이 듣고 함께 눈물도 흘렸었다.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뭘 하는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것을 보긴 했는데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어서 아직 만나진 못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우리 탈북자들의 역사를 말한다면 이 두 자매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서술한다. 지내내 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시고 가족을 위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셨던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들켜 식량도 뺏기고 엄청 두들겨 맞는 일이 몇 번 있었단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국경경비대 군인이 총에 맞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참 슬프고 슬펐다.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슬픈 21세기 조선민족이 역사를 쓰는 것 같기도 했다.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전대미문이 우리 민족의 슬픈 탈북 역사. 아직도 내 나라 내 조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는 끊어지지 않는 탈북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문, 감옥 소장, 부소장, 간수장, 교도관 등 많은 이들이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거기에 한자까지 중국인들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1년이 넘게 수감되어 있는 어린 조씨 자매들을 되게 안쓰러워했고 챙겨주려고 했다. 감방 내에 필요한 것들은 지네 자매를 통하여 들여왔고 가끔씩 색다른 반찬도 만들어서 올려다 주곤 했다. 감방에서 지네 은혜 자매의 덕을 많이 보았던 기억도 난다. 지네가 워낙 말솜씨도 좋아서 웬만한 감옥 경비병들이나 감방한 사람들과 친화력은 물론이고 감방장 역할도 톡톡히 했다. 정해진 북송이요. 거기 한국행 기도로 정치범수용소로 갈 길이 정해진 나로서는 너무도 살고 싶어서 절실한 시간들이기도 했다. 감방 안에 30명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중국에서 교회에 다녔어 하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때국물이 반질반질한 감방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살고 싶어서 금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도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어서 3일 금식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은 들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금식 기도뿐이었다. 하루에 한 끼씩 먼저 열흘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방대 감옥소장을 통하여 몸이 불편한 감방한 5, 6명을 골라서 옆 감방으로 이사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그 중에 나도 속했고 지네도 속했고 이사한 감방에서 서로 통성명을 해보니 중국에서 전부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었다. 짐 보따리를 풀다가 말고 간수가 보이지 않는 감방벽에다가 각자 기도 제목을 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었다. 청바지에서 떼어낸 장식품이나 단추를 이용해서 기도문과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 복음 찬송들을 벽에 빼곡히 적어놓고 또 거기에다 각자 필요한 제목들을 적어놓고 정말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주일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고 서로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다. 결국 3일 금식 기도를 그 감방 안에서 3번을 하게 되었다. 몇 개월을 도문변방 감옥에 수감되어서도 흰밥과 국이 전부였는데 기름진 반찬까지 나와서 금식하는 동안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똘똘 뭉쳐서 기도로 물리쳤다.
감옥 간부들은 하루 세끼 받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 예민했다. 그래서 식구만큼 밥을 받아서 지혜롭게 변속간에 버리는 일도 큰 일이었다. 각자 기억나는 성경 말씀과 복음 찬송으로 6명이 하나같이 기도했다. 누가 강요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로 아침을 열었고 기도로 밤을 마무리했다. 당시 나도 신앙심은 별로 깊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었는데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각자 중국 생활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신앙이 한층 성숙되어 갔다. 지네네 자매도 이번이 3번째 북송이었다. 이번에는 중국 내 탈북 브로커로 온 가족이 함께했고 전해는 정도 영사관에서 한국 가겠다고 담장을 뛰어넘다가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었다고 했다. 성리 은희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 북송될 사람들이라고 서로 긴장하고 남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야 자기 죗값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방 안에서는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했어야 했다. 사람이 많은 감방 안에서 겨우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다. 그런 와중에 지네가 소장을 설득해서 감방 안에 아픈 사람이 많고 그 아픈 사람 며칠 힘들어 하니까 다른 감방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금식기도 하는 내내 우리 6명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했다. 그렇게 나는 다른 감방으로 옮겨서 밖에서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맛보고 있었고, 금식기도로 충만해 있을 즈음에 우리 일행은 나만 남겨둔 채 북한으로 다 북송되었다. 나만 그 사법경찰이 해유를 무시한 죄로 석 달을 더 새로 옮긴 감방에서 지내다가 북송되었다. 영영 못 나올 곳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나만 남겨두고 서로 남녀 한 쌍씩 수세를 차고 변방대 감옥 마당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일행을 창문에서 한없이 바라보는데 그리도 부러울 수가 없었다. 비록 수세를 차고 가야 하는 기한 길이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중국에서 살던 내내 혼자 기름진 고기에 하얀 이 밥을 먹은 것이 너무 죄스러워 매일매일 미안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었고, 고향이니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은 솔직한 심정이기도 했다. 쏙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 일행들과 달리 내가 석 달이나 늦게 북송당한 것은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석 달을 더 지나서 가을이 문턱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수세를 차고 북송길에 오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조금 동안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감방 앞으로 간수가 오더니 오늘 북송되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쿵 하고 속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7개월 넘게 있었던 도문 감옥에서 드디어 내 고향 북한으로 보내주는구나. 무섭고 반가운 2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었다. 북송되면 다시 철창 있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며 영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죽기보다 가기가 더 싫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분 없이 남의 나라 중국에서 살았던 탈북자인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나님, 가는 길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개월 동안 몸담았던 더문 변방대 감옥을 그리고 감방을 바라보면서 나는 속으로 가만히 기도했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더문 변방 감옥 큰 철문을 지난다. 차창 너머로 거리를 걸어다니는 중국인들과 지나가는 마을버스와 수많은 차들을 보니 중국 생활 9해가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비록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탈북자인 나를 며느리로 아니 딸 자식처럼 아껴주고 나보다도 북한이 개방을 원했던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 시동생들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은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부모 이상으로 아껴주고 위해 주었던 사랑하는 남편 그 사이에 48살 난 딸 아이 등을 남겨두고 나는 정녕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미치도록 슬펐다. 북송되고 다시 탈북해서 안 사실이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도문변방에 수감 중인 나를 빼내려고 나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감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북송되었다. 중국에 남겨진 남편과 딸 아이에게 빈 구석을 남기고 떠나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가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국으로 가려다 북송된다면 열의 아홉은 다시는 살아서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댁에서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정말 다 발휘했다고 한다. 북송되기 전 해에 북한 친정으로 나는 남편을 보냈고 친정 식구들하고도 면식 있는 남편이었다. 남편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탈북자 아내를 만나서 장인, 장모, 처가 식구들도 하나도 없고 들어도 볼 수 없는 나를 만나서 늘 마음 조이면서 살아왔다. 잘난 사이라는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장인, 장모를 마음대로 불러볼 수도 없었던 남편. 그에게 영영 다시 못 올 길을 남겨두고 수세를 차고 떠나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 쓸까? 하늘에다 쓸까? 땅에다 쓸까? 내 마음에다 나는 썼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제가 쓴 글인데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슬프고 그때 그 상황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감정이 막 이제 너무 이제 슬퍼지네요. 근데 이거는 저만이 슬픔이 아니고 수많은 중국에서 헤매던 탈북자 여성들, 남성들이 중국 공안에서 북송되고 또 저처럼 살아 돌아오면 좋은데 또 이제 그 감옥들에 보내져서 거기서 이제 죽어야 했던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녀들 보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런 정말 민족이 비극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나라를 잘못 만났고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고 저희도 사람처럼 살고 싶었는데 사람처럼 살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북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북송해 보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탈북자 입장에서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중국에서 중국인 남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 중국인 엄마를 뺏어가는 것이기도 한데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자 북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실들을 잘 표현하고 잘 써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책이 정말 북한의 인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북한 인권을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지금이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들이 감사합니다. 피곤한 것조차도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살아있으니까 피곤함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가족들과 뭐 서로 오가지는 못할지라도 전화라도 이제 한 사람에 또 빼치지 말고 다 전화해서
정을 더 나눌 수 있고 정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를 빌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